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은 살균제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 성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누구도 문제의 화학물질이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해성이 인정이 된 가습기 살균제도 정부에서 인가한 기준을 분명히 통과를 했을 텐데요. 이 제품이 상품화되기 이전에 유해성 검증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살균제 화학 성분에 대한 그 허용량만 있을 뿐이고 그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 검토가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GH나 PHMG는 그 가열 조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수생 독성이나 이런 것들만 고려했고요. 또한 그 개인적으로 사용량이 다르다 혹은 하루의 허용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았고 검사가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린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 PHMG, PGH 이 화학 성분들이 폐를 굳게 만드는 이 폐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다른 제품들에도 이런 게 들어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 방향제나 탈취제, 혹은 물티슈, 혹은 피부 개선용 화장품, 액정 클리너나 손 세정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네.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다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다면 그 제품들은 안전성이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민감도라든지 개인적인 사용량에 달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또한 이것을 그 허가된 용도 이외에 다른 자의적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큰 편입니다. 네. 예. 적절하게 그래서 이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으려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생김으로써 이제 이런 검사도 더 철저하게 할 거고 문제 제기도 더 할 건데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까? 아마 그 위험 화합물에 대한 그 유해성 조사라든지 그 관리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그 개인적인 사용량, 하루에 사람의 그 어떤 취향이라든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아하. 또한 자의적인 사용, 혹은 또한 업자들이 여기에 파생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 그 규제를 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져서 실효성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하루 평균 15개에서 20개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장품부터 손세정제, 치약, 그리고 주방 세제까지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 살균제는 대부분 그 세포막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살균력이 크다는 것은 그 내 피부나 혹은 그 아기의 피부에도 혹은 장기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살균제를 너무 많이 맹신하지 말고요. 꼭 필요한 용량만을 지켜 쓰고 또 너무 걱정한 나머지 많이 쓰는 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필요한 횟수만큼만 사용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사용 후에는 그 물과 중성 비누를 사용해서 이 살균제를 헹구어내야 됩니다. 특히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비누는 연기성이기 때문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옆면에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나요?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된다. 아마 그런 그 허용량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인 아까 사용량 이 컨트롤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 화평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유아나 노약자가 이런 화학물질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연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현재 그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공산품의 안전관리 입장에서만 지금 그 특히 환경공학
적인 문제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살균제 안전 관리는 이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그 안전성을 접근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런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별로 연구가 없다고 하니까 좀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그렇다면은 그 교수님께서도 연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피부 독성이라든지 혹은 그 인체의 그 장기 독성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제품으로 인한 인체 손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중의 공포입니다. 지난 2011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무도 큰 충격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아기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치료가 우선 시행돼야겠습니다.